두 번째는 WHO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이죠. 이틀 전에 WHO에서 기조연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초청 연설인데 이게 이제 직접 가신 건 아니고 화상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조금씩 한마디씩은 다 거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 WTO가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과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우리 대한민국 정통 언론이 한 1시간 정도는 주고 여기에 그 함의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말이죠. 전혀 뭐 WTO 관련된 대통령 연설에 대한 얘기가 제대로 없어요. 네. 제첩국 사이소. 건강한 고향의 맛 화개장터 제첩국을 드셔보세요. 섬진강에서 직접 잡은 활제첩을 가족 같은 넉넉한 인심과 정성으로 조리해서 넉넉한 건더기와 진한 국물 맛을 담았습니다. 010-8560-5265로 전화 주시면 송 작가의 고향 선배인 주인장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10-8560-5265 500g 2인분 냉동팩 10개를 5만원에 배송해 드리는데요. 부추와 풋고추를 곁들이시면 더욱 맛이 좋아진답니다. 010-8560-5265 화개장터 제첩 쿠쿠쿠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개발되는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나 어떤 국가가 독점을 하고 그걸로 이득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국민들, 전 세계에 있는 세계 시민들한테 공평하게 보급돼야 한다라는 원칙을 제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가 나서더라도 또 어떤 기업이나 어떤 국가가 이걸 개발하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상업적인 이득을 위한 차별은 없어야 된다는 부분을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의학 부분에서는 사실 이게 불가능한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의학 제약사들이 국가가 지원한 자금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모아놓은 돈들을 갖고 수십조를 투자해서 백신을 약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약이 천차만별로 팔립니다. 뭐 암치료제 같은 고급 약들을 떠나서라도요, 일반적인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도 100원에 팔리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100원에 팔리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수십만 원에 팔리는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전언을 하신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만일에 이걸 만들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백신을 개발하게 되더라도 대한민국 이걸로 폭리를 취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백신을 전 세계에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기지 역할을 하겠다라는 선언이 내용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놓쳤는데 WTO라고 하셨나봐요. WHO입니다. 여러분들 스토킹 감사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백신들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가진 국가들은 많아요. 우리나라도 상당한 그 설비와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 국가가 아니고 남들이 개발한 원료 물질들을 이제 복제해내는 CMO 또 하청 생산을 하는데 처음에 있던 바이오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산 설비를 비롯한 생산 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 단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제 유전자를 통한 생약 물질이에요. 이게 화학약품을 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배양을 통해서 만들어낸 유전학적인 약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 물질, 그러니까 단백질, 배양액을 비롯한 원료 물질의 생산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식품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즉 약을 배양해낼 수 있는 배양 기술을 떠나서 그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 물질의 생산에서 대한민국이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식품들, 식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엄격한 것, 화장품에 대한 생산이 우수한 게 그걸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농업이라든지 우리의 물,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깨끗한 데다가 원료 제품을 중국에서 이제 많이 수입을 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이것들을 가공해서 원 베이스를 만들어낸 추출 기술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특히 발효 기술들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생약들, 바이오 제품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공급원과 생산, 원료 보급, 단가까지도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거를 대통령이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안전한 제품을 대한민국 주도에서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이걸 선언한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WHO가 그와 관련된 의결을 해야 되겠죠. 백신이 나오면 WHO가 이게 세계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는 공인 백신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걸지 말고 생산을 한국을 통해서 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뭐 1달러에 또는 뭐 더 비싸지더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0달러가 넘지 않는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보건 취약 국가들한테는 말 그대로 햇살 같은 거예요. 네. 그들은 이제 약품을 만들어낼 능력도 안 되고요. 만들어낸다고 해도 사서 쓸 능력이 안 됩니다. 원조 받으면 되지 세상에 공짜 원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가 뭐 소아마비 백신 뭐 전 세계 공짜로 뿌리지 않았느냐? 전체 접종 인구의 10%만 뿌렸어요. 나머지 90%는 돈 받았습니다. 네. 안 되면 지원금으로 받기도 했고요. 그 병원의 임상 데이터들을 걷어 모아가지고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세상에 완벽한 공짜는 없었습니다. 근데 공짜는 아니더라도 가장 저렴한 규모의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백신을 한국에 보증해주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나 이런 거대 제약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뚱 할 수밖에 없지만 중간 그러니까 14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 연설에 환호를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다수결에서 인증이 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국은 올해 안에 1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적 지원에는 우리가 개발해 놓은 백신이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약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고요. 이런 거에 대한 역량을 넓혀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WHO를 비롯한 세계의 보건에 관련된 기술과 시스템을 리드하는 국가로 발전할 겁니다. 그게 뭔 돈이 돼요? 돈이 된다니까요. 이 바이오와 관련한 그 약학 시장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2배가 넘어요. 자동차 시장하고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가가치는 뭐랄까 일반적인 제조업하고는 상상을 초월하죠. 개발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적재산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원가 1원짜리가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또 많은 펀드들이 투기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 왔고 이렇게 만들어낸 약들을 팔기 위해서 승인받지 않은 약을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약들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이게 공인적으로 비싸게 팔리면서 미제밖에 안 팔리는 이유가 엄청난 비용의 검증 기간과 검증 비용을 들이게끔 시스템 구조를 잘못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검증이라고 하는 게 꼭 엄청난 기계를 쓰거나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같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충분한 안정성 개발을 소수 샘플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맞춰서 이거를 바로 배급을 통해 갖고 희생자를 줄이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국가들한테는 미국의 FDA를 거치지 않아도 5년, 6년, 수백억, 수천억을 들이는 임상을 거치지 않아도 이러한 약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계의 이 방역과 보건에 대한 트렌드들이 이 저개발 국가와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비염 아닙니다. 목이 쉬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WHO의 그 집행이사국의 하나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WHO 집행이사국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나라 이 전체 그 전 세계 국가들 중에 한 34개국인가가 아마 이사국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참여하는 국가들의 약 5분의 1 이상이 이사국인 거고요. 매년 이걸 또 바꿔요.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이사국으로 지정이 된 거는 그동안 이제 그걸 하던 나라들이 그만두고 나간 자리를 꿰찬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사국으로서 이 30개국, 34개국들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고, 이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 방역의 전 세계 중앙 국가가 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차관이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번 이게 34개국 이사국들 중에서 이제 집행이사라고 하는 뭐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사들 중에 집행이사라고 상당히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WTO를 지금 WHO를 중국과 미국이 막 흔들고 있습니다만 그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들고 일어나갖고, 우리가 오히려, 기여를 많이 했는데, 우리 쪽에서 사무총장을 줘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정은경 본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던데, 그분 바쁘시니까 안 됩니다. 네, 그분 말고라도 대한민국 사람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사무총장에 올라야 된다. 또 그런 거를 원하고 있는 국가들의 후원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하면 제가 보기에 무조건 뽑힐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견제하고 있는 국가들이 일본, 중국, 미국 이런 국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WHO를 얼마나 장사 속으로 운영해왔고 중국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해주고 팬데믹 상황을 일부러 고의로 늦추는 또는 미국하고 이렇게 어떤 갈등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도 미국의 어떤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간섭을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허수아비 이 사무총장이나 WHO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계기가 이번에 우리 대통령의 연설과 김 차관의 집행이사 선정하에서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